국제 무대. 자, 콜롬비아 안드레아 카로도나 선수와 네덜란드의 테레사 크로펜하우어 양 선수가 16강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 뱅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 카로도나 선수는 예선전에서 그룹 G조에 속해 있었는데요. 1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니시모토 상대로 23대 25 패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 페루의 페레즈 선수에게 25대 22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로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16강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부터 이 대진운이 세계 최강자 여자 랭킹 1위 선수를 만났어요. 네. 자, 초구 배치 흰색 공을 수구로 갖고 있는 카르도나. 지금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는 뭐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여자 선수로서 우승 후보로서 영순인데요. 그 선수를 지금 16강에서 만나서 안드레아 카르도나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어서 노란색 공을 수구로 갖는 테레사 크롬페나우어 선수의 첫 번째 이닝입니다. 대회전 갑니다. 길 좋은데요. 네, 박돌기 대회전 무난하게 1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예. 크롬페나우어 선수는 그룹 A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신영 선수와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2승 조 1위로 16강에 안착. 첫 번째 경기 나타샤 알 마마르에게 25대 20 승리, 24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고요. 당시 에버리지가 1.041, 하이런은 4점이었고요. 두 번째 매치 이신영과의 대결에서는 25대 13 승리, 에버리지가 1.561을 찍었습니다. 평균 에버리지가 1.250으로 나옴으로써 이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지금 거의 뭐 남자 선수 이상의 에버리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16강에 올라온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점대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한 테레사 크롬페나우어. 지금의 코스는 살짝 빗나가고 말았는데요. 네, 살짝 짧았습니다. 네. 네, 득점되지 않는 모습도 위협적이죠. 자, 이어서 콜롬비아 카르도나의 두 번째 공격. 콜롬비아 원래 포켓볼 국가대표 출신인데요. 쓰리쿠션까지 아우르면서 당구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콜롬비아에서 최고의 여자 선수로서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뭐 분야는 다르겠습니다만 포켓볼을 많이 경험을 한 카르도나 선수 입장에서는 뭐 확실한 기본기는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쓰리쿠션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 시스템들이 사실은 포켓볼 선수들의 포지션의 능력을 위해서 많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포켓볼 선수들에게는 쓰리쿠션의 능력, 쓰리쿠션의 선수들에게는 포켓볼의 정확한 퍼팅 능력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하는 그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크롬페나워 선수의 지금의 대회전 공격. 앞서도 그랬습니다만 살짝 빗나가면서 연속 득점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살짝 길게 득점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약간 짧았던 모습이었죠. 예.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시합을 못 나왔는데 오히려 기량을 늘고 몸 관리를 잘함으로써 체중 관리도 살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몸도 더 좋아지고 더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이 살아 있으면서 네. 세 번째 이닝 만에 첫 번째 포인트를 풀어내고 있는 안드레아 카르도나 선수입니다. 카르도나 선수 국제 무대에서 이런 방송 경기에서 첫 번째 거의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스트로크 하는 모습이나 샷의 파워 같은 것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보여줍니다. 예. 어제 예선전을 끝나고 숙소에 올라가면서 잠깐 만났었는데 네. 내일 크롬페나워 선수가 상대자다. 네. 뭐 좋은 경기 기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표정이 좀 비장했어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많은 가족들이나 후원한 스폰서들이 이 경기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콜롬비아 입장에서도 이런 큰 대회에 우리 선수가 참가를 하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예선전 하이런은 석점, 에버리지는 0.479가 한 경기 있었던 카르도나 선수입니다. 자, 내공이 프로즌에 있었기 때문에 풀어내면서 자, 연속 득점을 향해서 네. 강력한 끌어치기로 직접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놓쳤습니다. 예. 자, 한 점을 풀어내면서 1대1 동점. 경기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어제 예선전을 거치면서 일단 두 번 정도 테이블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밖으로 돌리기.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저런 모습들은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길어지는 라인입니다. 바깥 돌리가 길어지는 라인인데 그 라인을 인식을 하고 분리각을 키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커진 거죠. 몸이 조금 풀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있었던 3년 전 이 대회 세계 선수권 우승자 디펜딩 챔피언인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선수. 비껴치기 갑니다. 카르도나. 자, 살짝 비껴가면서 이번 이닝 공타. 자, 왼손으로 샷을 시도했는데도 흔들림 없이 곧바른 샷을 보여줬습니다. 예. 최근에 크롬펜하우어 선수를 서울 쓰리쿠션 월드컵 대회 때 또 최근에 봤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1년에 살이 더 많이 빠졌네요. 네, 1년에 3, 4회 정도 남자들과 같이 경기하는 월드컵에도 출전을 해서 항상 좋은 의미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크롬펜하우어 선수입니다. 네. 서울 쓰리쿠션 월드컵에서는 72위, 그러면서 세계 랭킹은 118위고요. 여자 랭킹 세계 1위입니다. 카르도나의 5번째 이닝. 나쁘지 않은 배치에서 5 쿠션. 득점 풀어냅니다. 예선 경기를 통해서 테이블 초반 컨디션들이 약간 미끄러졌었는데 그 예선 경기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되고 테이블 컨디션은 기본적인 우리 동호인들이 클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들어가는 궤적이었습니다만 다시 키스가 나면서 이번 이닝 한 점.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크롬펜하우어를 상대로 한 점을 앞서가고 있는 카르도나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쓰리쿠션 인기가 매우 높음으로써 여자 동호인 여자 선수들이 매우 많은데 이 세계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 본인이 세계 대회에 나가면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가늠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저 대회에 참가를 했더라면 네. 어땠을까, 어떤 경기력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지금의 횡단샷 깔끔하게 풀어내고 있는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당구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가 유럽 그리고 남미, 베트남, 한국인데 한국 선수들이 기량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고 유럽에서 이제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선수가 홀로 외롭게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예. 자, 지금도 완벽한 멋진 샷. 되돌려치기. 네덜란드 이곳이 안방이거든요. 네, 홈입니다. 네, 예. 네. 뭐 한 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야, 지금 이 샷도 깔끔하게 풀어내는군요. 네덜란드 나라란 나라의 쓰리쿠션의 저변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어떻게 이 남녀 세계 챔피언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틱 야스퍼슨, 예. 여자는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엄청난 보물입니다.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크롬펜하우어 선수가 8세트에 처음 큐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2005년에 유러피언 챔피언에 출전하면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선수의 이 대회 성적들을 보면 2010년도에부터 테레사 크롬펜하우어 선수가 1.0 이상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후로 1.05, 1.1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는 1.2까지 올라가는 이 기량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앞으로가 더 창창하게 남아있는 크롬펜하우어. 네, 아직 뭐 당구 선수로서의 이 전성기가 30대, 40대인데 아직 이제 나이도 아직 충분하고요. 하이런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크롬펜하우어. 지금의 샷은 아쉽게 빗나갑니다. 이번 이닝에 5점. 첫 세계 타이틀이 2014년 세계선수권 대회, 바로 이 대회였어요. 네,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4회 우승 경험이 있는 크롬펜하우어.
유러피언 챔피언십은 통산 10회, 버호벤 오픈 3회 우승.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면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6대2에서 네. 안으로 끝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공인데요. 예. 네, 단쿠션에 맞지 못하고 오히려 장쿠션에 맞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공을 읽는 모습은 훌륭합니다. 저게 바짝 돌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조금만 느슨하게 돌아도 투쿠션으로 맞는 공인데 오히려 너무 부드럽게 끌다 보니까 장쿠션에 맞아버렸습니다. 예. 엄청나게 정교한 샷을 구사를 해봤었던 카르도나. 키스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키스 없었고요. 야, 완벽하게 밀고 들어갔어요.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이 1.0 이상의 그랜드 에버리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지금 여자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선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여자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모든 공에 힘 조절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도 뭐 거침없이 들어가거든요. 남자 선수들도 평균 에버리지 1.1 이상이 나오게 되면 수준급의 선수라고 보거든요. 예. 그 수준을 지금 뛰어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대회 크롬페나우 선수의 실력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이신영 선수와 한지은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이번에는 석점째를 향해서 득점. 사실은 뭐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한지훈 선수와 이신영 선수입니다. 다행히 지금 예선 16강에서는 뭐 만날 일이 없고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결승에서 만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예. 지금도 좋은 배치. 안으로. 득점. 네. 약간의 행운이 곁들여진. 여기서 안으로 돌리기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두께를 조금 더 얇게 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득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 외모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비껴치기 대회전. 자, 득점. 공을 다루는 모습이 정말 뭐 남녀 뭐 성을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당구 선수 하나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음 같은 가게에서도 회전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빠르게 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점점 짧아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분리각을 충분히 키워서 멋지게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살짝 지나가면서 두 이닝 동안 10점을 뽑아내고 있는 크롬펜하우어 선수입니다. 서서 0점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더니 이번 두 이닝에서 스코어 간격을 많이 벌렸습니다. 그런 뭐 세계 대회 누이 보다 보면 이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와 초반에 벌어졌을 때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네. 이 당구에서 역전 경기는 보통 상위 클래스 경기 선수가 초반에 힘든 경기를 하고 하위 클래스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역전 경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예. 초반에 하여튼 최대한 멀어지지 않도록 더 집중을 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클래스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더 탄력을 받으면서 탄력도 받고 디펜스 그리고 세이프티 그리고 오펜스 그 포지셔닝까지 자유자재로 하기 시작하면 하위 클래스의 선수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말 약간 급이 다르다. 네. 양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소위 말해서 뭐 토끼와 거북이 썰인데 치고 나가는 토끼가 잠을 안 자요. 당구는 가능성. 이게 네. 한번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최대한 멀어지지 않고 정말 박빙의 경기를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카르도나. 자, 이번에는 연속 득점을 풀어내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키스가 네. 나네요. 스코어 11대 4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크로펜하우 선수가
유일하게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선수가 한지훈이거든요. 네, 한지훈 선수한테 이 근래 결승전에서 저번 크럼펜하우 선수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이긴 유일한 선수가 한지훈 선수죠. 예. 불과 18세의 나이에 한지훈 선수가 크럼펜하우 선수를 상대로 세계 선수권은 아니었지만 뉴욕에서 열린 버벤 오픈이라는 대회에서 크럼펜하우 선수를 이기면서 깜짝 세계를 놀라게 했죠. 18세 어린 선수가 세계 최강자, 말씀해주신 대로 2019년 버벤 오픈 3쿠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던 한지훈. 그 기억이 크럼펜하우 선수는 뭐 당연히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강렬하게 남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좋은 친구가 서로 되었어요. 그리고 네. 강한 스트로크. 그리고 크럼펜하우 선수도 본인이 압니다. 이 여자 당구가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자기를 꺾을 만한 더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걸 네. 크럼펜하우 선수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면 좋아합니다. 그럼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 경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은 현상이죠. 네. 카로두나 파리니. 네. 자, 득점까지는 까지 못합니다. 카르도나 선수는 뭐 초이스 이런 면에서는 선수로서의 수준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을 이제 두께를 두껍게 맞추면서 회전의 증가, 얇은 두께에서 회전이 빠지는 이런 공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두께 쪽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이스, 방향성 이런 건 다 아는데 이 포켓볼과는 다르게 이 두께에 따른 변화, 속도에 따른 변화가 스리쿠션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런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그 선수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와, 길게 밀어서 보냈던 크럼펜하우. 와, 중앙에서 있었던 흰색공 완벽한 득점을 뽑아냅니다. 포켓볼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게 같은 두께를 맞추더라도 어떨 때는 3쿠션에서 4쿠션으로 넘어가는 길들이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보통 시스템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3와 4쿠션의 연결, 2쿠션과 3쿠션의 연결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키스를 제거하면서 두께를 사용하면서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 체계 기술도 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게 3쿠션의 정말 큰 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령 뭐 동호인들이 잘 알고 있는 2포인트 20에서 코너로 간다. 이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네.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한다는 것을 정말 잘 읽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딱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살짝 길게 떨어지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크롬펜하우. 구인이 자, 코너 축까지 파고 들었습니다만 아쉽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16강 토너먼트부터는 30점제. 옆돌리기. 득점. 네, 지금 뭐 정말 단순해 보이는 옆돌리기지만 일목적공의 두께를 불편할 정도로 두껍게 맞추면서도 내공을 득점을 짧아지게 만드는 이런 능력들이 정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목적공을 저 코너 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보내놓음으로써 다음 공 포지션이 또 편안하죠. 여기서 네. 키스는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이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다니 이런 웃음을 보여주면서 들어가네요. 예. 내공을 먼저 보냈어야 했는데 그리고 득점을 방해했어요. 앞에 공을 포지션을 잘 해놓고 두 번째 공에서 집중이 떨어져 저렇게 득점을 못하는 경우들이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그때 좀 허탈해합니다. 예선부터 엄청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크롬펜하우. 아마 이 경기를 보고 계시는 많은 동호인 남자분들이 네,
아 내가 붙어도 지겠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동호인들이 그 이렇게 수준까지는 이길 수 있는 아닌가요? 예. 아니 수준은 벌써 훨씬 넘어갔습니다. 보통 여자 선수들과 동호인 최고수들이 어느 정도 경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네. 크롬페나우 선수는 월드컵에 나가서도 웬만하면 이제 예선에 떨어지지 않고 32강 본선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남 성별을 논하기 힘들 정도의 실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카르도나 선수 입장에서도 엄청난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자, 신중하게 경로를 보고 있는 크롬페나우. 특별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넣어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자세를 잡았습니다. 2초 남겨놓고 네. 자 공타. 정말 초이스를 추천할 만한 초이스가 없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공이었습니다. 예. 자 13대 5의 스코어에서 양 선수의 경기 12이닝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번째 공격 카르도나. 이게 살이 좀 빠지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네, 뭔가 좀 네. 네. 자, 왼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카르도나 선수. 자 원뱅크. 네. 아하. 득점 실패. 저런 원뱅크 샷을 시도할 때 보통 어느 정도 공식이 있거든요. 어디를 치면 원뱅크 걸려서 투쿠션까지 원활하게 맞는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보다 먼저 내가 이 공을 어떤 속도로 탁구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예. 그걸 기준으로 내가 조금 더 앞에 보기도 하고 조금 더 깊게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설계가 잘 돼야 되죠. 아, 더블 쿠션 코너에 완전하게 박혀줬는데요. 와 네. 완벽한 득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계 최강 여자 선수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런 길을 볼 줄 알고 또 완벽하게 구사를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옆으로 돌리기 짧게 키스 없었고요. 아, 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키스를 제거하는 모습도 날카롭죠. 예. 에버리지가 1.272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테레사 크롬페나우. 하이로는 5점 2번 있었습니다. 이어서 카르도나.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네. 자 좀 길게 많이 봤었는데. 네. 다이렉트로 노린 득점이었는데 회전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길어져 버렸죠. 예. 2득점 이상 멀티 득점 이닝이 7이닝 한 번 있었고요. 연속해서 최근에 4이닝 공타로 지나치고 있는 안드레아 카르도나 선수입니다. 이 크롬페나우 선수의 실력을 생각을 한다면 경기 초반 지금 중반부터 조금 더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카르도나 선수인데. 뱅크샷. 아 득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득점은 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공이 돌아오는 모습이나 설계들이 거의 한 90% 이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비슷하게 들어갔었던 크롬페나우 선수의 샷. 14대 5. 자, 내공의 속도를 살짝은 올려줘야 되는데요. 네, 부족해요. 예. 날카로운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조금 느린 속도의 스트로크를 하면
두께를 맞추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공이 이제 3쿠션의 회전력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탄력적인 속도를 올려주면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아직은 연마할 게 많아 보입니다. 예, 경험적인 측면에서 네. 살짝 아쉬운 모습이 나고 있는 카르도나. 자, 세심하게 옆으로 돌리기 구석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매치까지. 비켜치기 길게 포쿠션, 5쿠션까지 노려야 되죠. 다이렉트로 노리기는 무리가 있고요. 포쿠션으로. 자, 포쿠션. 이런 모습까지 정확하게. 보통은 포쿠션, 5쿠션 이 둘 중에 정확성을 설정을 하기가 힘들고 비슷하게 보내기 마련인데 포쿠션으로 완벽하게 설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들어갔었던 프롬페나우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장에 4대의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경기를 갖고 있는 8명의 선수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프롬페나우.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까지 연속해서 펼쳐지죠. 네네. 자, 16강 토너먼트 30점제에서 반 15점 이상 16점을 프롬페나우 선수가 먼저 기록을 했고요. 양 네. 선수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양 선수의 16강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 전반전 16대 5로 마무리가 됐고요. 13이닝까지 갔습니다. 크롬페나우 선수 에버리지가 1.230, 카르도나 선수 에버리지가 0.384가 나왔습니다. 예선 경기나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 선수들의 기량이 보통 한 0.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1.0 이상으로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0.9에서 1.0 정도의 지금 현실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헤이르 휘오바르트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안드레아 카르도나 선수와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의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양 선수가 전반전 16대 5의 스코어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좀 컨디션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카르도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기량이 위축될 수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편안하게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밖으로 돌리기 득점 성공. 크롬페나우. 보통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의 선수와 경기를 할 때 이기는 경우들은 보다 더 과감하고 보다 더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경기 운영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편안한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늘 날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이 상위 클래스 선수들이 당황할 때가 본인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에게 겁을 먹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더 당황할 수 있거든요. 예. 3뱅크샷 실패. 후반전의 시작. 크롬페나우 선수가 한 점을 붙여가면서 17대 5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12점 차. 신중한 모습. 자, 살짝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이 5점에 머무르고 있는 카르도나 선수인데요. 지금 15이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8이닝째부터 계속해서 5득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흰 공을 끌어서 쳐야 되는데 끈다고 생각하면 회전력이 증가돼서 미끌려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지없네요. 자, 보통은 저렇게 끌면서 회전을 많이 주게 되는데 오히려 회전을 줄여서 분리각을 키우고 적당한 회전이 먹게 하는 모습까지 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공에 대한 이해가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속 득점을 향해서. 그리고 보통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공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면 좀 힘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득점을 위해서 무조건 세게 치거나 살살 치지 않고 공이 유리한 방향으로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강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딱 그랬고요. 네. 예. 비슷한 배치. 득점에 유리한 속도 조절이라는 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이나 이런 교재 기술이 잘 안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기술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정말 어렵죠. 자신만의 루틴을 맞춰가면서 엄청난 경험을 바탕으로 네.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회전수나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득점의 루트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책으로도 기술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공이 과연 어떤 속도와 공이 유리한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정말 당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그런 모습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는 크롬페나우 선수입니다. 한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예.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든 간에. 자, 돌리기 부드럽게. 득점. 자, 이런 저 얇은 두께에서는 오히려 회전력을 충분히 사용을 해서 내공을 얇은 두께로 맞추기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쉬고 와서 또 5점.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 보통 이렇게 런이 나옵니다. 보통 1점, 1점, 1점 이런 계속 경기를 하면 그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공타가 나올지언정 한 번에 기회를 잡게 되면 좋은 포지션을 통해서 연속 득점이 나온다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이닝 역시 5점. 5점을 3이닝을 쳤습니다. 크롬페나우. 점점 힘들어지죠. 카르도나 선수에게는 이제 좋은 공마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보통 클럽에서 고수하고 당구 경기를 하면 고수가 치사하게 디펜스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 이게
왜 자기보다 고점자 아니면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을 때 공이 쉽게 안 오냐면 선수들이 디펜스를 해서 뭐 그런 공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보통은 쉬운 공을 내가 놓쳤을 때 상당히 좋은 공이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계 최고 선수들이나 아니면 수준급의 선수들은 쉬운 공을 잘 놓치지가 않죠. 그래서 네. 내가 세이프티 디펜스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공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실 때 가끔 가다가 뭐 세이프티를 동호인에게 뭐 치사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네, 네, 네.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게 아니었군요. 구조 자체가 선수들의 뒷공은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살짝 빗나가니까 뭐 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바깥 돌리기 놓쳤을 때 상대에게 바깥 돌리기가 가고 내가 옆 돌리기를 놓쳤을 때 상대에게 옆 돌리기가 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예. 당구가. 앞으로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네. 오해 없이.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최고의 공격, 최고의 포지셔닝이 최고의 세이프티라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어떤 세이프티를 그래서 따로 뭐 보통 클럽에서 세이프티를 막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반인 그럴 것보다 공격력을 키우고 쉬운 공을 놓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자연적으로 세이프티는 훈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세요. 네. 계속해서 크롬펜하워 선수다운 모습을 이어갑니다. 지금의 세워치기 정확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23대 6의 스코어가 됐고 이제 8강 진출까지 7점을 남겨놓고 있는 크롬펜하워 선수입니다. 걸리긴 걸렸는데요. 완전히 길게 확실하게 노렸어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저렇게 긴 각을 자연스럽게 내공 회전을 제어해서 만들어내죠. 예.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이 공은 자연스럽게 무조건 짧아지는데 회전을 간단하게 줄여서 긴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엄청난 득점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는 테레사 크롬펜하워 선수. 볼 3개를 가지고 그야말로 뭐 연주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본인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를 뭐 4번 우승을 하고 모든 뭐 유럽권 선수의 시합에서 모든 우승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면 좀 방심을 할 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량이 정체되어 있을 만한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에버리지가 평균 에버리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본인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입니다. 네. 발전의 발전, 발전의 발전. 정체하지 않고 있는 테레사 크롬펜하워. 사실은 이 테레사 크롬펜하워 선수가 조금 유일하게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긴장하는 선수들이 바로 한국 여자 선수들이죠. 맞아요. 테레사 선수도 아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16강이나 8강 예선에서 한국 선수들이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진운이 네. 우리 선수 이신영 선수와 한지은 선수가 준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올라가면은. 네, 준결승에서 만나는 건 뭐 괜찮죠. 한 명은 뭐 반드시 결승에 올라가게 올라가니까. 되니까요. 오늘 잠시 후면 이신영 선수와 한지은 선수의 경기가 펼쳐질 텐데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방심은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의 득점. 역시나 잘 치는구나. 이런 표정이죠. 네. 넉 점 남았습니다. 이 여자 선수들이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테레사 크롬펜하워 선수를 상대를 하고 벽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여자 선수들도 나도 여자지만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네. 남자 선수들 이상의 경기를 할 수가 있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큰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큰 힘을 대근육을 사용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섬세한 힘 조절과 여러 가지 정교함으로 승부하는 스포츠라서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못할 이유가 크게 없는 스포츠예요. 그럼요. 약간 그 남자 선수들과 경기할 때 보면은 분위기는 사뭇 다르긴 합니다만, 네. 엄청난 예민하고 세밀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초이스 들어갑니다. 이런 내공이 초이스들은 코너 쪽에 딱 붙어 있어요. 조금 키스를 이용한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는 득점의 라인이 거의 없죠. 이 초이스가 너무 확률이 없는 초이스를 해서 차라리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빨간 공 키스를 이적구를 내서 약간 밀면서 3쿠션으로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초이스를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그런 다양한 초이스에 지금 선택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은 길이 잘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네. 리버스 핸드로
참, 정확한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라는 이런 생각을 잊고 그냥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보셔도 예. 될 것 같은 기량을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팬들 앞에서. 예. 남자 선수들하고의 경기에서도 본선 무대에 가끔 올라가고 있는 크롬페나우 선수거든요. 네. 테이블을 크게 활용하고 있는 크롬페나우. 득점. 28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2점 남았습니다. 네, 한국 뭐 최상의 랭크돼 있는 이 남자 선수들도 토너먼트에 이겨본 경험들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지금의 경기가 이 현지 시각으로 1시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40분 지났거든요. 자, 옆돌리기. 도막이 맞춰서 득점. 이제 한 포인트. 옆돌리기 도톰하게 맞춰서 이 그 공을 중앙으로 오픈 포지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너무 뭐 테레사 크롬페노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라서 너무 칭찬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공이 뭐 허점이 보이지 않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후반전에 에버리지가 더욱더 상승을 하고 있는 크롬페나우. 매치 포인트. 야. 자, 득점 마무리 지으면서 테레사 정말. 크롬페나우 8강 진출을 확정을 짓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14시간을 비행해서 네덜란드까지 날라와서 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예. 야, 이 정말 여자 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눈이 호강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8이닝 만에 30대 6의 스코어로 16강 통과, 8강 진출을 확정을 짓는 세계 최강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코스도 정말 쉽지 않은 배치였는데 완벽하게 풀어내면서 역시나 크롬페나우는 크롬페나우 선수였구나 네. 라는 생각을 주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대회 확실히 또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한 동기부여도 되고 있는 게 네덜란드 자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코로나 시기 동안 3년 동안 지금 열리지 못했죠. 간만에 열리는 이런 네덜란드 시합에서 그리고 우리 이 한국에서 중계팀까지 완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더 힘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시에 펼쳐지는 4개의 테이블에서 먼저 8강 진출을 확정을 지은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였고요. 최종 스코어 30대 6, 17이닝 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에버리지가 1.764, 하이런은 5점을 3번이나 친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였어요. 네, 세계 최강의 경기력 당구 선수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안드레아 카르도나 선수 정말 예선 경기 어제 눈여겨봤는데 좋은 선수인데 좀 아쉽네요. 본인의 기량을 보여줄 이제 시간도 없었고 그런 뭐 여유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 테레사 크롬페나우 선수가 8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잠시 후에 오늘 16강 토너먼트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지은 선수와 프랑스의 디클런더 선수의 경기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시청,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경기 크롬페나우 선수가 8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의 경기 중계방송은 모두 줄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허일영 위원, 저는 캐스터 이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